이제 우리 자동이야, 이거. 네, 오늘은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조금 무거운 주제를 먼저 좀 다뤄보고 싶어서. 왜냐면 이제 요즘에 그 인셀덤의 뭐라 해야 될까?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저는 인셀덤 사업자가 아니긴 한데 제가 이제 워낙 PD님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처음에 인셀덤 타겟층이 조금 나이대가 있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0대, 70대, 이제 4, 50대는 뭐 당연하고, 근데 요즘에는 약간 타겟을 20, 30대로 낮춰서 이제 공략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려되는 점도 조금 있었고, 이게 또 이제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피디님은 어떻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20대, 30대가 인셀덤을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선 경험자로서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딸아이가 딱 그 나이 때잖아요. 그렇지. 근데, 조금 뭐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은, 인셀덤을 시작할 때 누군가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났으면 하는 그런 음,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고 음. 지금 그 나이의 아이들은 이제 시작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치. 그러는데 이게 있어요. 걔네들은요, 20대는 특히 돈을 벌어도 문제고, 안 음. 벌어도 문제예요. 알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린 나이에 너무 돈을 많이 벌어보면은 음. 돈의 가치를 몰라요. 음. 음. 그거를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만약에 그 20대, 30대에 돈을 왕왕 벌 때 대표님 같은 분을 제가 만났더라면은 제가 어. 삶이 달라졌겠죠. 근데 어. 저는 아무도 그런 거를 그때 당시에 잡아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교육에다 투자할지도 몰랐고, 음. 그러다가 보니까 허튼 그 비트코인 이런 음. 것도 해서 날려도 먹고, 이제 그런 저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가장 그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게 뭐였었느냐면은 사재기를 그렇게 하고 제품을 한 개씩 팔았을 때에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어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나의 그 잘못된 선택에 음. 대한 그런 어떤 그 가오가 이게 빨리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젊은 아이들을 공지로 내몰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우려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어떻게 보면 젊은 아이들일수록 되려 더 어떻게 보면 콜드코어를 배워서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음. 이지훈 PD처럼 음. 그런 상태로 된다면야 괜찮죠. 그러면은 음.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허황되게 저렇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돈 놓고 돈 따먹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갈 데가 없고 주저앉고 그러면은 많은 빚에 빚을 낳고 그 음.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렁텅이로 빠져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러면 그 사람만의 그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음. 빚을 냈거나 아니면 부모의 도움을 받았거나 그런 음.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 시작점 자체가 달라지고 성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음, 음. 되려 더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도 우려가 더 많이 되는 그게 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음. 물론 우리 본부에서 보면은 저 나쁜 니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돼도 안 돼도 걱정인 게 20대, 30대 음. 초반의 아이들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근데 것 같아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인쇄자뿐만이 아니라 돈을 쓰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을 할 때 저도 한 7, 8천의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돈이 당연히 없었죠. 제가 밑바닥 가난한 아이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 담보 대출을 정말 많이 끌어당겼어요. 끌어당겨가지고
빚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늘 전전긍긍이었어. 이게 이제 안 되면 어떡하지? 왜냐면 내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큰 빚을 져본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안 되면 어떡하지가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또 이런 근데 생각도 그때가 몇 있었어요. 살이었었어요? 학원을 할 때가 34살이었는데 제가 서른이 될 당시에 돈이 전 재산이 1,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몸이 아파서 열심히 벌긴 했는데 진짜 반 이상이 병원비로 전 나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러니까 돈을 벌다가 몸이 망가져서 그 돈을 다시 병원에 갖다 주고 그래도 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몸을 망쳐가면서 또 일을 해서 돈을 이게 완전 전 악순환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학원 하면서 두렵기도 했지만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7천만 원을 잃었다 치자. 이거를 내가 진짜 싹 다 까먹었다 치자.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영어에 있어서는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원을 오픈할 당시에 고액 과외를 이미 이제 한 1년 정도 해서 그래도 기본기를 좀 다져 놓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망해도 다시 내가 학원을 망해도 과외로 돌아가서 나는 돈을 벌 자신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냥 그거를 저지른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너무 걱정되는 게 인셀덤 하시는 분들이 1억이라는 빚을 질 수는 있어. 그런데 1억을 내 인생에서 1억으로 내 인생이 망할 인생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거고 1억을 내가 날려도 그 돈을 내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뭔가 나만의 그게 있다면 그나마 그 사실은 대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맞아요. 그걸 내가 회수해낼 수 있는 나만의 뭐가 있다면 사실 인생에 우리가 또 투자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또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게 인셀덤은 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만약에 어떤 시작을 했다 하면은요. 음, 그거 1억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카드의 그 이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도 이 카드를 쓰고 내가 이번에 놀랬는데 전 카드를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한 번 프레임이 걸리기 시작하니까 걷잡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번 연체가 되면, 네네네. 그래서 이게 아이들은 잘못하면은 아주 폭삭 망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에 어떤 예를 들어서 카드 대출을 했다든가 음, 이렇게 됐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기본을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 그쵸. 돈을 어느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또 카드를 만들어서 쓴 여자야.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카드를 만들어서 저처럼 이게 회복이 안 될 때는 네.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아, 이자에 이자가 낳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은 파산을 하게 되고 젊은 애들은 제가 볼 때 파산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아, 그 신용 불량자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면은 이게 있어요. 사람이 지하로 떨어지면은 지상으로 올라오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 절대적인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그 소리를 하느냐. 이 통장이 대표님이 늘 마이너스일 때는 빨리 0을 만들어라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마이너스인 사람 0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음, 마이너스인 사람이 0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근데 젊은 애들이 그런 코어가 있질 않아요. 음,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코어가 없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돼도 안 돼도 걱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음, 정말 이게 요즘 만약에 20대, 30대인데 이제 대리점장으로 고민이신 분들이 만약에 이걸 시청하신다면 좀, 고가운 어떤 그런 마음보다는 왜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할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랑 상관없잖아,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고, 음, 저 아줌마가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거라도 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똑똑한 아이들이죠. 그렇지만 음, 대다수가 나보고 미쳤다고 하겠죠. 음, 그렇지만 저는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그 사회적으로 볼 때 대표님하고도 이런 걸 제가 인터뷰에서 질문을 네, 드리기도 했고 했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그 아이들 60만 원씩 자립할 수 있을 음, 때까지 주는 거 그런 돈 그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초수급자가 많아요.
맞아요. 그거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어, 그런 것들도 문제. 그다음에 요즘 애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음, 그것도 문제. 그래서 이게 뭐 젊은 애들이 볼 때는 저 노인네 완전히 쓸데없는 소리 한다. 이렇게 꼰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예, 예. 근데 이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네들이 그 60만 원을 받고 그게 몇 살, 30 몇 살까지 받는다 하더라고요. 네. 받고 나서 그 사람은 나중에 뭐 할 건데? 음, 뭐 할 건데? 방향이 없잖아. 음, 사람을 배려 놓잖아.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맞아요. 응.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거는 구제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젊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음, 이 프랑스나 이런 데는 보면은요. 뭐 분명히 저도 이거를 직접적 제가 눈으로 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게 아닌 거면은 이렇게 프랑스는 태어나서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국가가 다 책임을 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닐 때 뭔가 실수로 문제를 일으켜서 임신을 한다든가 음, 아이를 낳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퇴학을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래갖고 어디 그 벽지 학교나 이런 데로 보내지 음, 않습니까? 음, 근데 프랑스는 애를 낳아도 배움의 기회는 준다는 거예요. 어, 배움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학교 안에 내가 10대 아이를 낳았어도 아이를 얻고 어, 학교를 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 절대 그거를 그냥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10대 아이들이 미래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거를 다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장래가 창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젊은 애들은 뭔가 걔네들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이 음, 정체성이나 방향성이나 이런 음,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음, 나은 쪽이지 저는 돈을 주는 게 올바른 쪽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조금 그래서 이제 안타까웠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더 나약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럼요. 도와주려는 의도로 하는 건데, 음, 오히려 음.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더 없애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제가 근데 이것도 또 이제 들으면 이제 욕을 얻어먹을 소리인데 제가 서울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대도시에서는 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음, 그런데 이 지방에 와 보니까 아, 본인이 기초수급자인데 음, 너무나 떳떳하게 음, 너무나 그런 말을 할 때 전 놀랬어요. 음, 내가 만약에 기초수급자라면 난 그 말 못해. 왜? 음, 그 기초수급자의 의미가 뭐예요? 음, 결론적으로 음, 나는 일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수급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음, 어. 근데 어떻게 그거를 국민의 세금으로 내가 음, 십시일반으로 도와서 내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 음, 창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당당하게 할 때, 조금 솔직히 말해서 별로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음, 그 젊은 사람들의 이 마인드가 결론적으로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너무 고착되지 말았으면 하는 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우리 음, 인셀덤도 내가 이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도 20대, 30대 소비자 좋죠. 왜? 음, 훨씬 편하죠? 그치. 신경 쓸 게 없죠? 살짝만 발라도 되죠? 맞아요. 예, 효과가 빨리 예, 나타날 예, 거야. 예, 예.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은 제대로 된 리더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본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아이들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음, 보여주기식만 하지 말고. 사실은 인셀덤이라는 좋은 도구를 가지고 영업을 경험할 수 있고 영업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이게 사실은 또 좋은 기회로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에 따라서 완전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어요. 음, 그럼요. 그래서 좀 그거는 특히 특히나 20대, 요즘에는 30대. 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뭐 인셀당 관련 또 이제 얘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그리고 드리는 얘기는 다 사실 위주입니다. 다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오고 전화가 들어오고 다 저희는 사실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감정이 상하실 수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일어난 일이에요. 음,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 될 것도 없어요. 음, 왜냐하면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꼰대라고 해도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은 삶을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음, 어떤 자식 같다는 생각을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던지는 거고 음, 그리고 저도 돈도 벌어봤고 잃어도 네, 받고 해볼 네. 짓을 다 해봤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돈을 네. 바로 벌어받고 돈을 잃어봤기 때문에 음. 부의 결과가 교육이라고 하죠. 네, 네네네, 좋습니다. 맞아요.